트리스 이론 21번부터 29번까지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스 이론 21번 급히 통과입니다. 이것은 안 좋은 것, 유해한 것은 빨리 지나가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고층 건물 아, 사이를 지나갈 때 어떻습니까? 또 고층 건물에 이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다리 차 밑을 지나갈 때는 일반적으로 빨리 지나가죠. 바로 이게 급히 통과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험 지역을 갈 때, 공사 현장을 지나가거나 이럴 때는 걸음이 빨라지는 것과 같은 이치죠. 또 원양어선이 멀리 나간 원양어선이 참치나 이런 걸 잡을 때는 고속 냉각을 시킵니다. 그래야 신선도가 오래 유지가 되는 거죠. 공사 현장을 지나갈 때 급히 통과하는 거, 또 원양어선에서 잡은 생선을 고속 냉각시키는 거. 22번째 이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스 22번째는 전화위복입니다.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꾼다 이런 뜻이죠. 배에 물이 찹니다. 아, 옛날에는 그 물을 퍼냈죠. 하지만 그 물을 배의 밑바닥으로 이동시켜서 배의 무게중심을 낮춥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배는 안전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전화위복의 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팝을 할 때 누룽지가 끼어요. 그러면 이제 밥이 이제 너무 누울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데 누룽지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누룽지를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안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꾼다의 또 다른 이 전화위복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23번째 이론은 피드백입니다. 피드백을 이용한다는 건데요. 새로운 미래 옷 중에 요새 이미 등장하고 있는 재밌는 옷들이 있습니다. 특수한 섬유 소재를 쓰는데요. 이 섬유 소재는 열을 받으면 옷감 사이에 있는 구멍이 더 커져요. 즉, 열을 받으면 서로 그물처럼 되어 있는 형태가 팽팽해지면서 조직의 그물 구조가 커지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열이 쉽게 빠져나가고 바람이 더 잘 통해서 몸이 시원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피드백의 하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트리스 이론 24번째는 매개자 또는 매체를 이용하는 겁니다. 중계를 이용한다는 거죠. 우리가 유전자를 조작할 때 정밀한 현미경으로 칼을 써서 유전자를 자르는 단계까지도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욱 정밀하고 작은 로봇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박테리아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유전자 변형에 있어서 박테리아는 바이오 로봇을 써서 박테리아라는 바이오 로봇을 써서 유전자를 자르는 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효모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건강에 좋다 효모가. 이러한 약초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을 발효를 이용해서 뽑아내는 겁니다. 이건 역시 매개자, 중개자 사례에 해당되고요. 또 다른 사례로 우리가 꽃에 있는 꿀을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요? 바로 꿀벌을 이용합니다. 꿀벌들이 가서 꿀을 모아서 벌집에 놔둔 것을 저희가 먹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매개자를 이용한 하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25번째 트리스 1호는 셀프 서비스입니다. 우리 주위에 뭐 그린 자전거라고 해서 어디 가나 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죠. 그 자전거를 보면 배터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페달을 밟으면 그 페달에 의해서 전력이 생산돼서 그것으로 등을 켜는 거죠. 이것이 셀프 서비스의 하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셀프 서비스를 이용한 전력 생산 방식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구두 및 구두굽 밑에 들어간 발전기입니다. 이것은 조그마한 발전기를 뒤꿈치에
우리가 이제 걸으면서 뒤꿈치가 눌리죠. 그때 전기가 생산되도록 해서 이것을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전기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 개발된 전기 생산 기술은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움직일 때 그 움직임으로 인해서 전력이 생산되도록 하는 기술이 발전됐어요. 이건 역시 셀프 서비스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가 뷔페에 가서 원하는 것을 갖다가 먹는 건 역시 셀프 서비스의 하나의 형태라고 볼 수 있죠. 자,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서 그 영상을 보셨는데요. 쟤들이 그 약국에 가면 뭐 예를 들면은 감기 걸렸을 때 먹는 뭐 코프레 같은 액상으로 된 감기약이 뭐 코프레도 있고 뭣도 있고 막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지네릭 약품이죠. 복제품. 그래서 트리즈 이론의 26번째가 바로 이 제네릭 그 의약품과 같은 복제에 관한 겁니다. 값싸게 복제를 해서 이용한다는 뜻이죠. 그 제네릭 상품이라고 이제 우리가 하면 브랜드가 없는 상품을 말해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이마트나 홈플러스 가면 뭐 노브랜드라고 해서 팔죠. 심지어는 미국 같은 경우는 제네릭 콜라도 있어요. 브랜드가 없습니다. 콜라인데 아, 그런 게 이제 그 복저의 하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방금 자동차의 충격 테스트를 보셨는데요. 새로운 신차가 개발되면 반드시 충격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사람이 사고가 났을 때 얼마나 많이 다치나 충격에 대한 테스트를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사람이 거기에 앉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덤이라고 해서 사람과 같은 형태의 조직 구조를 가진 더미를 만들어서 거기에 앉히고 나중에 이제 충격 테스트 후에 더미의 파손 정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사람한테 얼마나 충격을 주겠구나 하는 것을 테스트를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26번째 복제 이론을 이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27번째 이론을 보겠습니다. 27번째 이론은 값싼 일회용품 대체입니다. 간단하게 싼 복제품을 이용하는 겁니다. 일회용 컵, 일회용 그릇, 심지어는 요새 종이로 만든 일회용 옷도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미 일회용품은 우리 주위에 많이 널려 있습니다. 일회용 카메라가 있는 거는 아마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죠? 또 어떤 나라에 가면 일회용은 아닌데 어느 기간 동안 쓰고 버리는 핸드폰도 있고요. 심지어 종이로 만든 자동차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값싼 일회용품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회용품은 우리 주변에 이미 널리 퍼져 있죠. 28번째 이론은 기계적 상호작용의 대체입니다. 이건 기계 시스템으로의 대체예요. 예를 들어서 기차 고장 진단을 들 수 있는데요. 옛날에 기차에 문제가 어디 있나
이렇게 증기기관 기차는 굉장히 시끄럽기도 하죠. 그리고 워낙 진동이 심하기 때문에 부품이 한두 개가 빠지면 그 기차가 뭐 이탈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전 진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망치로 바퀴를 때리고 다녀. 땅땅땅 치면서 소리가 청아하면 괜찮고요. 근데 갑자기 좀 소리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어디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전문 진단 기사들이 기술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요즘 자동차 정비소에 가면 이와 비슷한 원리를 해서 문제점을 진단하죠. 물론 지금은 IT 기술, 컴퓨터, 센서 등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진단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시동을 켜고 소리를 들으면 이 기계를 우리가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하죠. 어, 이 기계에 있는 노하우가 분석을 해서 여기가 잘못됐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송출해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29번째 이론입니다. 공기압과 수압인데요. 기체 또는 액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TV 뉴스에서 사건 현장 보도를 보면 소방관들이 와서 매트릭스 풍선 같은 커다란 것을 밑에 놓고 사람을 뭐 꺼내려고 차를 들어 올립니다. 그때 공기를 주입하죠. 그게 트럭도 들어 올릴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쓰는 자동차의 브레이크도 유압식이죠. 그래서 이제 밟았을 때 유압에 의해서 브레이크가 이제 작동을 하는 것이죠. 우리 인테리어 시공에서 쓰이는 그 공기압, 지금 어, 뭐죠? 페인트 칠할 때 공기압으로 해서 페인트를 칠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 중에 하나가 되겠죠? 30번째 이론은 유연암막과 엷은 필름입니다. 결국 이런 유연암막과 필름을 사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건데요. 대표적인 예가 컵라면 용기입니다. 얇아서 굉장히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거죠. 일회용 컵처럼 종이로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살짝, 근데 이제 플라스틱 코팅을 한 것이죠. 깡통 캔의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얇습니다. 얇아도 그 안에는 압력으로 견디는 거죠, 모양이. 또 담배도요, 얇게 비닐이 코팅돼 씌워져 있어요. 이건 역시 유연한 막과 엷은 필름 사례가 되겠습니다.